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한 원장입니다. 유방 확대나 유방 재건에 사용되는 보형물이 파열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별 문제가 없으면 물론 평생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열이 일어나면 보형물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유방 보형물을 차로 밟고 지나가도 안 터지는 영상이 돌아다녔고 요즘도 유사한 영상들이 제작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유방 보형물은 절대 안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방 보형물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고 잘 안 터지는 것은 맞지만 절대 안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 한 번 밟아서 안 터졌지만 10번, 100번 밟으면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이런 영상들 좀 안 만들면 좋겠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방 보형물이 왜 파열되는지, 파열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또 파열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유방 보형물들은 굉장히 튼튼해서 파열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방 보형물은 실리콘으로 만든 얇은 껍질 안에 실리콘 젤을 채워 넣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 껍질이 마모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사실 모든 공산품이 오래 쓰면 약해지잖아요. 보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져 있는 보형물에 강한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보형물 껍질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 없이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파열 확률을 높이는 간접 원인들을 몇 가지 언급하려 하는데요. 젤이 덜 채워져 있는 구식 보형물들의 경우 표면에 주름이 많고 깊기 때문에 마모가 더 많이 생겨 파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보형물을 조이는 피막 구축이 생기면 보형물 가장자리가 접힐 수 있고 이로 인해 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할 당시 너무 작은 절개를 통해 보형물을 억지로 삽입한 경우 보형물 표면에 미세한 손상을 줘서 보형물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형물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길이의 절개를 통해 삽입하되 손으로 억지로 쑤셔 넣지 않고 짤주머니처럼 생긴 보형물 삽입용 퍼넬을 사용하는 것이 보형물 손상과 세균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비행기 타도 보형물에 문제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비행기 객실 안의 압력 변화 정도로 보형물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이 터질 정도의 압력 변화라면 우리 고막이 먼저 터질 거예요. 비행기 탑승은 보형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는지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방 보형물의 수명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요. 요즘 보형물들에 비해 내구성이 좋지 않았던 과거 보형물들의 경우 10년 정도 사용하면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보니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유방 보형물에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파열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만 없다면 평생 사용해도 됩니다. 유방 보형물이 파열되더라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형물 파열은 말이 파열이지 풍선 터지듯이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껍질 일부가 조금 찢어지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사용했었던 식염수 보형물의 경우 파열이 되면 식염수가 보형물 껍질 밖으로 새어 나와서 흡수되기 때문에 가슴이 며칠 만에 꺼지는 증상이 발생하지만 요즘 사용하는 코에시브 실리콘 젤 보형물의 경우 실리콘 젤의 응집력이 높아서 껍질이 찢어지더라도 젤이 급격히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흡수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파열 초기에는 가슴의 촉감이나 모양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통증이 있지도 않고요. 그러나 파열된 후 몇 개월 이상 또는 몇 년이 된 경우에는 젤의 상당 부분이 껍질 밖으로 새어 나오기 때문에 반대편에 비해 촉감이 좀 물렁하다든지 모양이 좀 꺼지거나 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방 보형물이 파열되더라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방 보형물로 유방 확대나 재건을 받은 분들의 경우 증상이 있건 없건 1, 2년에 한 번씩 유방 검진을 통해 보형물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암이 유방암이기 때문에 1, 2년에 한 번씩 유방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추천되잖아요. 따라서 유방암 검진과 유방 보형물 체크를 동시에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방 검진 기본 검사인 유방 촬영술의 경우
보형물 파열은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보형물에 강한 압력을 가하지도 않고 유방암 검진과 보형물 체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MRI 검사를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한 유방암 검진과 보형물 체크가 가능하지만 비용도 비싸고 큰 병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초음파 검사가 권장됩니다. 2년 주기보다는 1년 주기가 더 좋긴 하고요. 보형물을 인체 내에 삽입하게 되면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형성됩니다. 우리 몸이 만드는 방어막 같은 것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코에시브 실리콘 젤 보형물의 경우 보형물의 껍질이 찢어져서 실리콘 젤이 실리콘 껍질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젤의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막이 둘러싼 공간 안에 갇혀 있고 주변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실리콘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고 보형물이 파열되었다고 실리콘이 즉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형물이 파열되었다고 며칠 내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에시브 실리콘 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방치되면 피막 공간 밖으로 일부 유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제거가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보형물 파열이 진단되었다면 제거 수술을 너무 지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열된 보형물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첫 수술에 사용했던 기존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데요. 보형물의 껍질과 내용물인 실리콘 젤을 잘 제거하고 보형물 주변에 형성된 피막에 묻어있는 젤까지 깨끗이 닦아내고 씻어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새 보형물을 다시 넣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하죠. 가슴의 크기와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 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면 그에 대한 교정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을 다시 넣지 않는 것입니다. 보형물을 빼기만 하면 가슴이 많이 꺼지거나 처지고 보형물 주변 피막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이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피막 소작술을 해서 가슴이 좀 덜 처지도록 하고 공간이 닫힐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옵션도 보형물을 넣지 않는 옵션인데요. 피막 소작술을 하고 보형물은 넣지 않되 가슴이 너무 꺼지고 처지고 작아지지 않도록 지방 이식을 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유방 보형물 파열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피막 상태가 좋지 않다면 피막을 제거하는 피막 절제술을 합니다. 피막이 많이 두껍게 형성되어 심한 피막 구축, 즉 구형 구축이 온 경우, 피막에 염증 소견이 있거나 석회화가 심한 경우, 많은 양의 장액종이 발생되었던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들인데요. 이때는 기존에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한 후 가급적 피막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새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 넣지 않고 그냥 공간이 아물어 붙게끔 합니다. 그러나 피막이 얇고 건강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파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체 피막 제거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닦아내고 씻어내는 작업으로도 실리콘 젤을 거의 다 제거할 수 있는데요. 미량의 젤이 피막에 묻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인체 사용용 실리콘 젤이 이 정도의 양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체 피막 제거술은 출혈도 제법 있고 조직이 얇아져서 수술 후 보형물이 좀 더 만져질 수도 있고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뚫리게 되면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기흉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는 수술이라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또 파열된 쪽만 피막을 제거하고 반대편 피막 제거는 안 하게 되면 양쪽 가슴의 촉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정상인 반대쪽까지 포함해서 양쪽 피막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 과잉 수술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보형물 파열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 피막 상태가 좋지 않으면 피막 제거술을 하고 피막이 얇고 건강하면 피막 제거술을 하지 않습니다. 피막을 제거하더라도 새 보형물을 넣고 나면 다시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피막이 건강하다면 굳이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방 보형물의 파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파열 확률은 상당히 낮고 파열이 되더라도 내용물이 대부분 피막 내부에 머물러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열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파열되었을 때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설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